저는 먼저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4년제 간호대학을 나와 졸업했고요. 갖고 있는 면허증이나 자격증으로는 간호사 면허증, 그리고 운전면허증,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한국사 1급.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번에 취직한 회사에 이력서를 넣을 때 한국사랑 산업안전기사는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산업안전기사는 시험은 끝났지만 자격증이 아직 안 나온 상태였고, 한국사는 사기업에 지원을 할 때 한국사나 이런 거를 넣어놓으면은 면접관 분들 입장에서 얘는 다른 데로 갈 생각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을 다 넣기보다는 뭔가 그 회사에 딱 필요한 것만 넣어서 이력서를 넣는 게 좋다고 들어서 전 그렇게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회사에 맞춰서 넣게 되었고, 저의 회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댓글이 있었어가지고, 중견 기업이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자분도 있고 저 보건관리자 이렇게 한 명씩 있는 회사입니다. 아니,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을 빼먹었더라고요. 저는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그리고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아니고 기타 서비스 업종에 속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 성향 자체가 서비스업에 좀 잘 맞는 성향이고, 그런 데서 알바도 많이 해봐가지고 저는 오히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갔으면 제가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건설업은 아무래도 일용직 인부분들이 많으셔서 좀 만만하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조업은 잘 모르지만 보건관리자의 성향이 외향적이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는 기타 서비스 업종은 아무래도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 보니까 너무 외향적인 분들은 금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다 보면 좀 지루하고 그런 게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좀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무언가 일을 찾아서 하는 이런 거를 힘들어 하시는 외향적인 분들은 오래 못 버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이 맞을 것 같고요. 저처럼 좀 내향적이고 좀 오래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기타 서비스 업종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월급은 조금 적겠지만 그만큼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워라밸 챙기기에는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코멘토 직무부트 캠프라고 제가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막 이 업무가 어떤 일을 한다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 원래 참여를 하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여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큰 도움이 막 되진 않았지만 이력서에는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에 그걸 썼는데 면접 보신 면접관 분들이 되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처음 보시니까.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입사했을 때도 저의 선임분께서 그게 어떤 거냐 되게 궁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목을 끌기에 좋은 그런 이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멘토에 대해서 면접 때 좀 중점적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면접과 관련해서 영상을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스펙이 경력이 그냥 저는 병원 경력이 한 3개월 정도밖에 없고요. 아웃백이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2년 반 동안 일을 했었어요, 알바로.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면접관 분들이 되게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 입사하고 나서 저한테 또 여쭤보셨었거든요. 2년 반 동안 일을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했었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꾸준히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 때 공부를 하면서 그 학업 성적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은 사람이 성실하고 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조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 군데서 오래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자라는 직업을 정확히 어떤 직업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잘 못 해봤었는데 상담해주시는 선생님이 한번 면담을 하면서 보건관리자가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할 것 같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건관리자지 않느냐, 관리자면은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고 책임을 지는 그런 직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딱 알았어요. 저의 방향성을 딱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자소서를 다시 고치고 이력서를 넣고 하니까 바로 그 뒤에 넣은 2군데가 다 서류 합격하고 면접까지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건관리자를 준비하시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먼저 내가 어떤 보건관리자가 되고 싶고 보건관리자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고 리더십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어디서 리더십을 발휘한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학생회를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아웃백에서 하면서 호스트의 호스트를 지휘하는 호스트 메인 업무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학생회랑 그리고 학교에서 조별과제 같은 거 할 때 조장하는 거랑 그리고 제가 4학년 때 과대도 강제로 하게 됐어가지고 그거를 잘 녹여내서 자소서랑 면접 때까지 그걸로 거의 밀고 나갔어요. 저의 캐릭터를. 그래서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마다 스펙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스펙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아온 내 이야기를 어떻게 이 직무에 잘 녹여낼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스펙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스펙은 별거 없어요. 별거 없고 다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